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한동훈의 대표 당선에 대통령실에서 축하 만찬이 이뤄지던 날 격하게 축하하는 의미로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총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대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을 할 시간인데요. 송석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윤석열도 방탄해야 하고 김건희도 방탄해야 하고 이제는 한동훈까지 방탄해야 합니다. 한동훈 특검으로 한동훈은 윤석열의 거부권에 목을 매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 힘을 방탄의 힘으로 개명해야 할 처지에 몰렸는데 한동훈 특검 법안까지 상정되자 송석준 의원은 기함을 토하면서 징징거리는 여러 말들을 했지만 핵심만 골랐습니다. 예, 법사위가 이렇게 순항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사실 또 실망스럽습니다. 서로 이제 간사도 선임하고 서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의사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1호 한 건, 2호 한 건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안건이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간사간 합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존경받아야 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 간곡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호 안건 보십시오.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정상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이런 일들, 그리고 또 거기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들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냐, 통상 의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되고 사실 또 소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이거 마치 무슨 정말 국가적인 큰 사건이냐 이 특검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그래,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우리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국민의힘은 그 누구도 과하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20일이 지날 때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국민의힘 그 누구도 검찰의 우려나 유감을 표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했다고 축하 파티까지 할 기세였습니다. 다행히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까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살인미수 테러를 당했을 때 국민의힘 쪽 사람들과 현재 의사협회장이란 놈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은 부산을 폄훼한 결정이라며 지역 감정을 부풀리려 정치에 이용했고 헬기 이송이 불법이라며 권익위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국힘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특검 법안은 국회 개회하고 얼마 뒤에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르자고 유상범도 동의한 법안입니다. 선입선출의 원칙, 먼저 발의된 법안부터 정리하자라는 게 선입선출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특검 법안은 교묘하게 대표 선출과 시기가 맞은 것일 뿐이고 한동훈이 대표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것을 고려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정치적 의도가 전무한 법안입니다. 스스로 말하다가 흥분한 송석준 의원은 이상한 선심까지 쓰겠다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말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정말 진정하게 해명을 좀 해주세요. 허구한 날 발언 시간을 달라면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징징대는 송석준 의원.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김건희 우리 대통령 영부인 이 특검법. 아니,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특검을 하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대상을 원래 아니잖아요. 현직 영부인께서 유사 일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받아 주셨으니 국회는 특검을 포기하고 검찰에서 감사장이라도 줘야 하나 봅니다. 김건희에게 소환당한 검찰이 핸드폰과 신분증까지 빼앗기고 김건희에게 강제로 수사지를 당해야 했던 것이 수사에 많은 협조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중대한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관련자들이나 윤석열 부부 관련해서 고발당한 사람들이 김건희처럼 안전을 이유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면, 그것이 아니면 조사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 국힘이나 조중동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검찰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송석준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선거 직전 일주일만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특혜 요청 운운하며 비판했던 이들이 국민의힘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한 것은 또 어떤가요? 선거법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 밥값을 지불했다고 2년간을 털고 경기도청에 상주까지 하면서 털었지만 증거가 없자 김혜경 여사 본인이 쓴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한 10만 원도 안 되는 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혜경 여사를 기소하고 이재명 부부를 검찰에 출석시키는 짓을 최근에 검찰이 자행했을 때 국힘 의원들 중 누구도 무리한 수사라며 의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이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특검을 논하는 건데, 자,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존경받아야 될 의원장님 해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원 대상에 정청래 제명 촉구 청원안이 발의된 거 아시죠?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속 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찬반 논쟁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 정하는 방법은 다수결 표결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이것이 국회 의사결정 방법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법사위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5월 30일,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 법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을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제 개인에 대한 해임 청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 토론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고 토론 속에서 본인들의 의견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송석준 의원님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드리고 안 드리고는 위원장 재량사항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할게요. 네, 이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급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들을 바로 이 짧은 시간, 1시간 남짓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갑자기 무슨 법사위를 개최하냐,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 또 말씀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개최하신다고 하니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상정 고유 법안 새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단 대체 토론을 생략하고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새 법안은 일소위를 회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상범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렇게 주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의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58조 위원회의 심사조항 3항에는 반드시 대체 토론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살려서 대신 국회법대로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 대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니 토론을 생략하고 일소위로 넘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유상범 의원의 시간이 없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국힘의원들이 토론할 기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대신 국회법대로 민주당 한 분, 국민의힘 한 분 간략하게 대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된 유상범 의원. 잠시 뒤 항의를 해보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국회법 좀 읽어보세요. 합의란 단어가 없습니다. 협의예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전현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자,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체 토론하세요. 네. 어제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의 날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말은 어느새 흘러간 지나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왜 군림하는 영부인입니까? 국힘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한 검찰, 법위에 군림하는 영부인, 이 정치 검찰이 이제는 그 조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성의 사건도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바꿔 먹은 것입니까? 오직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의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황제 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오늘 상정된 특검법이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의와 공정을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그 검찰이 아닌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각종 비의 의혹, 불법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하실 분 박은정 의원님 대체 토론하세요.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고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2019년 8월부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법무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계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아이들을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어제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께서 한동훈 전 장관을 둘러싼 댓글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댓글팀 의혹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